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의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비용 대비 효용이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설 경우에 중국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뽑아줄 거라는 미국의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문제는 한미 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빌미로 중국이 경제적 강압에 나설 수 있다. 미국 내 한미관계 전문가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맞듣지 않아 하는 중국이 뒷짐만 진 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한화 조선에 제재를 가했던 중국이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It wouldn't surprise me if later on we saw China taking actions in response to this nuclear submarine.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 건 뜻밖이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일이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라고 콕 집어 말했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필리 조선소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미 무역 합의만큼이나 지난 에이펙의 큰 성과로 꼽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 안보의 오랜 수건이 실현되기까진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재판이 시작됐죠. 첫 재판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패소한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 결과를 다시금 짚어가면서 관세가 있었기에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You know, we'd have to pay back trillions of dollars. We've taken. 첫 재판에서는 정부 측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세가 연방 대법원 심판대에 오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긴장감을 넘어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간절함까지 느껴질 정도인데요. 설령 재판에서 진다 해도 다른 법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2기 정책 중 첫 손에 꼽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도 대법원 재판에서 진다면 미국은 14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지금보다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제약사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40개 공항에서 오늘부터 항공기 운항을 줄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부터 40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10% 감축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 등 대도시 거점 공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요. 항공기가 원활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항공 관제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는 줄잡아 13,000명가량이 되는데 승계가 어려워지자 임시 방편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은 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의 불편이 임계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 발표를 앞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 관계 전문가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의 분석인데요. 차 석자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향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 것은 뜻밖이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마뜩치 않아 하며 하나오션에 제재를 가했던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It wouldn't surprise me if later on we saw China taking actions in response to this nuclear submarine.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라고 콕 집어 말했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필리조선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우리 안보의 오랜 수건이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핵 잠수함 추진 논의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한미 간 이견으로 좌절됐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 동력인 소형 원자로와 연료 확보입니다. 핵 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협정상 우리나라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핵잠수함 추진이 현실화되면 일본처럼 일부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미 측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해 필요시 합의 절차를 거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에너지 자립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 26기의 핵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전 부진의 임시 수조에는 사용 후 핵연료 약 19,000톤이 쌓여 있는데 이 수조는 앞으로 5년 내 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 기술은 차세대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등 민간 분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정 논의가 군사협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국내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장관. 정부가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또는 핵 잠수함이란 명칭은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국내 건조가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문엔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면서도 필리 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의 하나오션 필리 조선소의 경우 도크가 2개밖에 없는 상선 중심 조선소여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맞닿은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안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에 진전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 이전까지 3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엔 국방 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여건이 형성되면 조기에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모두 3단계, 최초 작전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거쳐 이뤄지는데 현재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 이후에도 아직 공개 안 된 공동성명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 자료가 나온 뒤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